자, 월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려운 경제 정보도 쉽게 전달해드리는 경제 닥터 유재성입니다. 예. 안전하게 가정경제를 지켜드리는 경제보안관 김희진입니다. 네. 오늘 일단 어떤 유용한 정보를 통해서 가정경제를 지켜주실까요? 우리 닥터. 네, 오늘은 가정경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보험과 관련해서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에 보험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쭈디오 우리나라 보험사가 얼마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아는 곳만 합쳐봐도 대략 한 20곳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네, 보통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를 합치면 무려 50억 곳이 넘는데요. 50곳이 넘어요? 네, 맞습니다. 와.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사별 보험료를 꼭 비교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저희의 대답은 항상 예스입니다. 네, 실제 보험이 다 똑같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같은 보장의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별로 또 상품별로 값이 다르게 측정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면 같은 물건이라도 어디에서 구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잖아요. 보험도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잘 모르게 되면 다 거기서 거기지라고 생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런 가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가전제품을 살 때도 다양한 브랜드의 상품을 비교해서 구매하기도 하고요. 네. 식료품 등을 살 때도 회사별, 상품별 가격 비교를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작 보험 가입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요. 가족이나 지인 중에 보험 설계사분이 많이들 계시잖아요. 네. 만약 그분이 예를 들어 뭐 A사에 근무한다. 그러면 당연히 A사의 보험 상품만으로 비교 없이 전부 다 가입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물론 보험회사의 브랜드 파워를 믿고 가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대다수는 나와 친분이 있는 설계사의 소속 회사 상품에서만 나에게 맞는 상품을 찾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지인이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뭐 나한테 가입을 권유하고 이런 상품들이 다 그 회사의 상품들일 테니까 네, 그렇게 네. 가입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렇게 가입을 하는 게 문제가 되나? 내 상품이 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의 보험들이 다 한 회사의 상품으로 구성되는 게 왜 손해고 문제지? 이런 궁금증이 들거든요. 왜 네. 그럴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 4인 가족 전체가 같은 회사에 같은 보험을 모두 가입하게 되면요. 그 보험이 잘못된 점을 알게 되었을 때 가족 전체의 보험을 다 조정하거나 또 정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 유리한 자녀들에게 성인 보험을 가입해서 금전적인 손해와 보장 범위 면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생명보험사에 근무하는 설계사에게 자녀 보험을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보통 만 15세가 지나면 사망보험금이 주계약인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 보험으로 저렴하게 폭넓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나이지만 종신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해 사망보험금의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생명보험사엔 어린이 보험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생명보험사에 어린이 보험이 없어서 종신보험으로 가입한다라기보다는 일단은 종신보험이 생명보험사에만 있는 상품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예로 그냥 만 15세가 지났을 때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도 있고 종신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어린이 보험보다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네네. 있었다라는 거네요. 단순히 그러면 이게 보험료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만 손해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뭔가 몸이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을 받으려고 할 때도 보장에 있어서도 내가 알던 것과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뭐 보험회사도 당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보니 판매하는 보험 상품마다 수익 구조도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10가지의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10개 상품 모두의 수익을 갖게 해서 판매하지는 않죠. 어떤 물건에서는 꽤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하고 반대로 이익은 거의 없지만 구색을 맞춰 판매해야 하는 상품도 있기도 한데요. 네. 보험 상품도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가 조금 쉬우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 보험사 주력 판매 상품들이 있기도 하고요. 마케팅을 아주 많이 하는 상품도 있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상품군으로 나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시기별로 유행하는 보험 상품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가입을 했던 그런 상품들.
이렇게 보험 상품마다 이익이 다르다면 상품이나 보장별로 가격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아빠한테 맞는 상품, 엄마한테 맞는 상품,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맞는 상품들이 제각각 다를 거고 직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데 모두 같은 회사의 상품들로 가입을 한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각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50대 연령의 부부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군, 또 20대, 30대 자녀들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군이 회사마다 상품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회사 상품들을 비교하고 가입을 해야 우리 가족 어떤 그 구성원도 손해보지 않고 현명하게 보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뭐 최근 들어 과거 병력이 있으신 분들 유병자 보험 상품을 많이 가입하시잖아요. 그죠. 보통은 유병자 보험 상품이면은 일반 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조건이 다 더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유병자 보험도 비교를 하시다 보면은 간혹 A사의 유병자 보험이 B사의 일반 보험보다 조건이 좋고 보험료가 저렴한 경우가 있어서 꼼꼼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유병자 암보험의 경우 할증이 한 2에서 30% 정도 붙어 있는데 일부 보험은 또 병력에 따라 일반 보험 할증이 적게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걸 잘 비교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유병자 보험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데 보험사별로 상품별로 비교를 꼼꼼히 하다 보면 유병자 상품인데 일반 보험보다 싸네?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한 번 내고 많은 돈이면 사실 2만 원, 3만 원, 비교하는 게 더 귀찮고 복잡해 됐어.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20년, 30년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비교를 해봐야 된다. 근데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거는 각 보험사마다 손해율이 다르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개개인의 생각만 가지고 보험을 선택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가족들의 연령대에 맞는 합리적인 보험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려면 하루라도 빨리 우리 가족의 보험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A보험사의 걸로 다 준비를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아이한테 받는 B라는 그 보험은 A사에 전혀 없는 상품이었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C사가 제일 유명한데 우리는 다 A사 걸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 어린이 보험은 가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C사 걸로.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우리 가족들의 보험을 꼼꼼히 한번 보시고 만약에 한 회사의 걸로만 너무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어느 회사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품은 어떤 연령대의 거는 여기가 좋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좋고요. 암보험은 또 어디가 좋고요. 어린이 보험은 어디가 좋고요. 성인 보험은 또 다른 데가 좋고요. 이렇게 회사마다 주력 상품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골고루 가지고 계셔야 가장 우리 집 가정 경제에 유익하다. 필요하다라는 거. 제대로 점검해보지 않고 가입을 한다면 금전적인 손해가 당연히 크게 생길 수가 있겠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간혹 연령에 따라서는 갱신보험보다도 비갱신보험이 저렴할 때도 있습니다. 보통은 다 갱신보험은 저렴하고 비갱신은 비싸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얼마 전 상담 오신 60세 남성분은 20년 갱신보험에 새로 가입한 지 한 2년 정도 지나셨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현재 시점에 20년 갱신이 아닌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재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면에서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셨고 보장 기간도 90세로 늘어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만 보더라도 좀 더 꼼꼼히 비교해보고 현명한 보험 소비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갱신형을 선택하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내야 되는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네, 맞습니다. 그거 하나 보고 갱신형으로 아깝지만 그래도 갱신형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더 저렴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험사의 모든 상품들을 다 분석하고 그러고 나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앞서 2부에서 이런 얘기 해봤습니다. 사실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가족들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어떤 가정은 100만 원 넘게도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죠. 큰 돈이 들어가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 상품을 비교해보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일반인, 사실 비교해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 회사마다 들어가서 다 일일이 상품 다 꺼내보고 다 얼마인지 적어놓고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이재광님께서 보험료 전체를 이렇게 쫙 비교해볼 그런 사이트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다. 암보험 5천만 원은 어디가 제일 쌉니까? 내 나이 43세 뭐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면 사이트는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제 보통 저희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간혹 네이버나 녹색창, 녹색창이나 괜찮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제 그런 보험료 비교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비교 분석 사이트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눌러서 하게 되면 일단 개인정보, 뭐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정도로 입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저희와 같은 이런 전문가분들이 전화가 올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직접 내가 뭐 5천만 원 해서 A사부터 뭐 Z사까지 각 보험사마다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은 없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들을 통해서 내가 내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누군가 알 수 없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곳에 소속이 되어 있고 어떤 전문가인지 모를 만한 사람이 전화를 주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럴 수도 거네요. 있죠.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키호테가 검증해서 모시고 온 전문가 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분들에게 질문 주시고 이분들에게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자창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럼 3부에서는 실제로 두 분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던 사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두 분을 찾아오셨고 어떤 해결책을 얻어가셨는지 일단 사연부터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56세 여성이고요.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3살, 24살 된 연년생 아이들이 있는데요. 남편과 애들 모두 보험이 없었다가 지인 추천으로 5년 전쯤인가 보험을 이제 들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희 가족 보험료가 60만 원 정도였는데요. 지인 추천으로 계속해서 한 개, 두 개씩 보험을 더 가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보험료가 100만 원 가까이 늘어났더라고요. 현재는 그 지인도 보험일을 그만둔 상태예요. 요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소득도 많이 줄어서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하나 할지 이제 고민이 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지인한테 보험을 들어서 나는 보험료가 매달 고민인데 지인은 막상 그 일을 그만뒀어. 이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죠. 지인의 추천으로 5년 전쯤에 보험을 준비하셨고 지금은 100만 원. 한 달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진짜 많으시네요. 그죠? 네, 먼저 4인 가족 보험료가 100만 원이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네, 사연자분의 현재 연평균 소득을 월로 환산해보니 월에 한 500만 원 정도 셨는데요. 네. 저희가 보통 보장성 보험료는 월 소득의 12에서 한 15%가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 기준으로 사연자분은 보험료가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네. 자영업을 하시다 보니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셔서 걱정이 좀 많으셨어요. 그치, 적은 달에는 얼마나 이게 또 부담이 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지인이셨던 설계사분께서 A 회사에 근무하셨던 분이라 가족의 보험 전부가 한 회사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니까 사연자분은 실손보험과 종신보험, 암보험, 수술비 보험 총 4건으로 34만 원, 네. 남편분 역시 동일하게 4건으로 41만 원, 두 자녀분은 실손보험과 종신보험 17만 원씩 34만 원을 납입하고 계셨고요. 네. 총 보험료가 109만 원이나 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2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인분이 A라는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지인분이 추천해주는 보험으로 들다 보니까 물론 지인분이 우리 회사에서 파는 건데 나한테 이득이야 하면서 추천해 준 게 아니라 정말 맞아요. 그 회사에선 가장 좋은 맞아요, 상품들을 맞아요. 추천해 네. 주신 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 지금 뭐 종신이나 뭐 실손이나 뭐 수술비 보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암보험은 B사가 제일 좋고 종신보험은 C사가 제일 좋고 실손보험이야 뭐 다들 뭐 균일할 수 있다 치지만 여러 회사들께 다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야지 나한텐 가장 유리한 건데 지인이 A사라는 이유로 A사 걸로 다 들고 있었다. 이게 네.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보험이라는 게 누굴 만나서 어떻게 가입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부터 보장 내용이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뭐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내 상황에 맞는 플랜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우선 가족 구성원 4분 모두 다행인 거 정말 건강하셨어요. 네, 보험을 늦게 가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건강관리를 정말 잘하셔서 실손보험도 3세대 실손보험으로 잘 가입하고 계셨는데요. 문제는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뭐 종신보험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종신보험은 주계약이 이제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는 무조건 100% 사망하게 돼 있죠. 언젠가는 네, 그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싼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언젠가는 나갈 돈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받는 돈이 종신보험이다. 네. 네, 맞습니다. 저 또한 사연자분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가입 당시에는 이 사망보장에 대한 큰 생각을 하지 않고 올케어 보험이라고 해서 믿고 가입을 했다고 하셔요. 근데 현재는 사망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셨어요. 사망보험이 필요한 이유 중 한 가지는 부모가 갑작스러운 사망 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활비나 자녀의 교육비 활용하기를 위한 건데요. 사연자분 부부는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고 네. 두 자녀 역시 이제는 성장해서 경제 활동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입 당시에는 뭔가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아서 가입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의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비싸면 좋은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좀 비싼 보장으로 가입을 하신 거죠. 근데 지금은 조금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현재로서는 사망 보장을 주로 해주는 종신보험 필요성이 많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분의 보험도 실손보험은 잘 가입하셨지만 종신보험이 각각 한 개씩 가입되어 있으셨는데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직 미혼이시고 나이가 어리셔서 현재 종신보험이 꼭 필요하진 않으셨어요. 추후에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신다면은 그때 가서 이제 종신보험이 아닌 정기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준비하셔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내 가족의 보험 어떻게 변경을 해 주셨습니까? 네, 일단 네 분 모두 실손보험은 잘 가입이 돼 있으셔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고요. 네. 종신보험은 전부 정리를 도와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인 가족 전부 복용 중인 약도 없으셨고 입원 수술력도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자주 언급해드렸던 표준책 건강보험보다 30% 정도 할인된 보험 상품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3개월 이내의 병력과 5년 이내의 병력을 토대로 표준체 보험을 준비하시는데요. 최근에는 5년이 아닌 6년부터 10년까지의 건강했던 기간이 더 길면 길수록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암에 대한 가족력이 있으셔서 암보험은 유방암과 여성 생식기암에 대해 보장을 좀 강화해서 네. 여성 통합암 상품으로 5천만 원 준비해 드렸고요. 네. 최근 이슈가 된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주요 치료비와 함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2대 질병인 뇌, 심장 질환의 경우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신장 질환 진단비를 각 2천만 원, 그리고 뇌 심장에 대한 수술비도 각각 3천만 원씩 수술 시에도 충분한 보장 받으실 수 있게 준비해 드렸고요. 질병상의 수술비와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질병상의 후유장애 특약도 함께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주 언급해 드렸던 일상생활배상 책임 특약 역시 기존에 없으셨기 때문에 함께 구성해 드렸어요. 일단은 지금 굉장히 들으면서 놀라운 게 많은 돈이 나가고 있던 종신보험을 정리를 해드렸어요. 네. 여기에서 발생하는 손해 부분에 대한 걱정이 좀 크고요.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없으셨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새로 가입한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지금 109만 원 내던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신청을 하셨는데 이렇게 새로 가입한 게 많으면 이거 돈이 더 늘어났겠는데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신보험을 정리하면서 손해가 크지 않았을까요? 네, 일단 종신보험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좀 조기에 예약을 하셨기 때문에 손해는 컸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연자님께서도 앞으로 낼 보험료를 생각한다면은
어느 정도 딱 감안을 하신 부분이고 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보험료가 줄면서 음. 정말로 사망보험금 지금 현재 필요가 없는 사망보험금에 들어가는 보험료를 다른 실제 필요한 보장으로 대신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앞으로 내야 될 돈들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발생한 손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감안을 하겠다. 그리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채워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계획을 주셨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다른 가족에 대한 부분도 들어보면 이제 제가 질문드린 두 번째 질문도 해결이 되겠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남편분 역시 사연자분과 동일하게 준비해 드렸습니다. 다만 남편분은 자가용 운전을 하고 계신데 운전자 보험이 기존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 화재와 누수 관련 보험도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을 최신 트렌드에 맞게 비탑승 중 사고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최신 상품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15,000원 일반적인 운전자 보험 보험료로 해결을 해드렸고요. 네. 여기에 주택화재 보험도 10,000원대 급배수 시설 누출 사고 위험까지 해결할 수 있게 안내해드렸습니다. 자녀분들은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종신보험이 아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대부분의 보장은 부모님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드렸는데요. 다만 자녀분은 아직 어린 나이시다 보니까 보장을 받는 기간이 더 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 특약에 대해서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가입 금액을 조금 더 크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일단 보장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린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없던 보장들이 많이 있었어서 보장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네. 보험료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이 많이 돼요. 어땠나요? 늘어난 보험료 부분은 이 모든 보장을 준비하는데도 사연자분 기존 실손보험 포함을 해서 18만 원이 됐고요. 예? 남편분은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운전자 화재보험까지 25만 원으로 조정해드렸습니다. 25만 원이요? 네. 자녀분은 각각 실손보험 포함 11만 원으로 총 가족 보험료가 65만 원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 대비 44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네. 보장에 따라 보험료가 유리한 곳을 비교해서 준비해드렸기 때문에 보험료를 더 절약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기존 보험을 해약하면서 발생한 해약 환급금과 줄어든 보험료의 일부를 활용해서 사연자분 네 분의 은퇴 이후 노후 자금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부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9만 원을 매달 내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했었는데 보니까 보장에도 구멍이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9만 원씩이나 내고 있었다. 이런 안타까움을 두 분이 도와주셔서 매달 내야 되는 돈 65만 원으로 줄였고 보장도 부족한 부분들을 가득 채워드렸다. 그러니까 그만큼 낭비가 많았다라는 얘기네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작 필요한 실제 살아생전에 받을 수 있는 보장보다는 사망했을 때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에 더 많이 투자가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보험이라는 게 내가 왜 가입을 하는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팠을 때 큰 병이 혹시나 걸렸을 때 어떻게 될까? 우리 가정 경제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드는 게 바로 보험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망 후 그때를 생각하고 왜 사망 보장의 그 가장 큰 메리트는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는 돈은 뭐 내는 돈에 비해서 너무 큰 돈을 받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망보험으로.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혹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막상 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모은 돈 정말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전문가님들이 해주신 이 솔루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만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게요. 첫째. 보험료는 가입자의 상황과 상품의 특징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비교해 보세요. 네. 둘째.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보장해주지만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약이 될 수도 누군가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